초연결 시대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깊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건 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6년 HR의 미래, HR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HR은 이제 단순 운영 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를 설계하는 전략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로 가볼게요. 먼저 2026 글로벌 HR 트렌드 7가지를 깊게 보고 이어서 톱 퍼포밍 기업들의 5대 베스트 프랙티스를 짧고 굵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2026년 HR 트렌드 탑 7, 세계 HR 리더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보시죠. 네, 좋습니다. 2026년 HR 트렌드 첫 번째는 바로 AI and Automation as HR Partners, AI와 자동화 그리고 HR의 새로운 파트너십이에요. 예전엔 AI가 사람을 대체할까를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AI는 HR을 돕는 동료, 즉 Human Resource Partner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AI가 지원서를 분류하고 면접 일정까지 자동으로 잡아주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이직 위험도나 팀 내 스트레스 지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AI HR 2026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68%가 이미 HR 업무 중 일부를 AI로 자동화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채용, 성과 관리, 온보딩, 엔게이지먼트 분석까지 데이터가 많은 영역부터 변하고 있죠. 하지만 AI를 단순히 도입만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문제는 얼마나 똑똑하게 윤리적으로 쓰느냐입니다. 앞으로 HR의 핵심 역량은 AI literacy, 즉 AI 활용 문해력이에요. 단순히 도구를 아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이 후보자는 적합도 82%라고 분석했을 때 그 숫자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왜 82%인가,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사람이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페이코르는 2026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는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HR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도구다. AI가 사람을 돕는 기술로서 정착되는 것, 그게 바로 2026년 HR 혁신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군요. 2026 HR 트렌드 두 번째는 바로 Skill Based Talent Management, 스킬 중심의 인재 관리입니다. 예전엔 사람을 채용할 때 경력이 몇 년, 어떤 직급이었나를 봤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보유한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링크드인 2026 보고서에서도 채용 공고의 60% 이상이 직무 대신 필요한 스킬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5년차 마케팅 매니저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분석, 컨텐츠, 전략, 역량 보유자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구조도 함께 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조직은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레더 구조, 즉 승진해야 성장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레티스 구조, 즉 격자형 성장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 이동, 프로젝트 단위 참여, 직무 순환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바로 Internal Talent Marketplace, 즉 사내 인재 마켓 플랫폼이죠. 컴페리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의 인재 전략은 직무가 아니라 스킬이 중심이 된다. Job titles are temporary, skills are permanent.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얼마나 많은 스킬을 보유한 사람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스킬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재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HR은 이제 스킬 지도를 그리는 설계자네요. 맞습니다. 2026년 스킬은 곧 커리어의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HR은 그 언어를 통역해주는 역할이겠죠. 이어서 세 번째 트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직원 경험과 웰빙입니다. 과거엔 HR이 복리후생 담당이라면 이제는 직원 여정 전체를 설계하는 경험 디자이너랄까요? Intercept Healthy 2026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복지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항목 비중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급여 인상보다 중요한 건 직원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Employee Experience는 입사 전,
온보딩, 근무, 성장, 이직까지 모든 접점을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이 맺는 감정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봉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더 본다고 하더라고요. 리모트 패스의 2025-26 Workforce Trend 리포트는 직원 유지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직원들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답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죠. HR은 단순 행정관리자가 아니고 직원 여정의 스토리텔러이자 업무 환경 디자이너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정신건강 프로그램, 유연근무제, 개인 맞춤형 복지 등 즉각 체험 가능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커도 역시 같은 흐름을 언급했습니다. 직원은 먼 미래의 연금보다 오늘 마음이 편한 회사를 선택한다. 자, 그럼 이제 사라님, 네 번째 2026 HR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번째는 바로 Hybrid and Borderless Workforce, 즉 하이브리드 근무를 넘어 국경이 없는 조직이에요. 이제 근무지는 회사 건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됐죠. Velocity Global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이후 글로벌 기업의 78%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표준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말은 동시에 새로운 복잡성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세금, 노동법, 보험, 시간대, 문화 같은 이슈들 말이죠. 하이브리드 조직은 물리적 공간 대신 명확한 프로세스로 유지됩니다. 즉,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시간이 달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핵심이죠. 예를 들면 회의록 자동 공유, 온라인 온보딩 시스템, 디지털 퍼포먼스 보드 같은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인재 채용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스케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고 Employer of Record 같은 솔루션으로 법적 고용 문제를 해결하죠. 이건 사실상 조직 구조의 혁명 같아요.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묶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2026년 HR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관리하게 됩니다. Borderless does not mean chaotic, it means intentional. 의도적으로 설계된 글로벌 조직, 그게 미래입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2026 HR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Data Driven HR and Ethical Analytics, 데이터 기반 HR입니다. 이제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AI HR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기업의 70%가 People Analytics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 이직률, 성과, 교육 효과까지 모두 데이터로 보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은 4단계로 진화합니다. 첫 번째, descriptive,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로는 diagnostic, 왜 일어났는가. 세 번째는 predictive, 무엇이 일어날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prescriptive,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데이터를 스토리로 풀어내야 리더들이 이해하고 움직이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최근 CHRO 역량 중 하나가 데이터 스토리텔링이에요. 숫자를 읽는 게 아니라 경영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이직률이 5% 올랐다면 사람이 떠났다가 아니라 리더십 몰입도가 낮은 부서가 이탈을 주도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하나의 큰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윤리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이 발달할수록 편향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동시에 커지고 있어요. 페이커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HR은 숫자를 해석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쓰는 부서다. 즉, 데이터는 결정을 도와주되 결정의 기준은 항상 사람과 공정성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하고 윤리로 결정하는 조직, 그것이 진정한 스마트 HR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트렌드 살펴볼까요? 여섯 번째 트렌드는 Financial Well-being as Retention Strategy, 재정 복지입니다. 요즘 직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 아세요?
페이코 조사 결과 45%가 생활비 상승이라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직원들은 단순한 연봉 인상보다 지금의 안정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하는 게 on-demand pay, 즉 근무 후 즉시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또는 flexible pay, 즉 급여일을 직원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확산 중이죠. 이젠 오늘 내가 체감하는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Intercept Health Report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원은 장기 혜택보다 오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회사를 선택한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retention strategy, 즉 직원 유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도 도입 시 HR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재정 교육, 돈을 쓰게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것, 투명성, 수수료나 조건을 명확히 공개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균형성, 단기 만족만 주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복지와 병행돼야 하죠. 또 저는 이에 페이코르의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Financial stability is emotional stability. 즉, 재정적 안정을 주는 기업이 곧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 직원이 안정감을 느낄 때 회사도 오래가는 법 아닐까요? 2026년 HR의 복지는 재정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R 트렌드 7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트렌드는 Strategic HR Leadership and CHRO Influence. 전략적 HR 리더십 그리고 CHRO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요즘 CHRO는 단순 인사 담당이 아니라 CEO의 공동 전략가, 즉 회사의 방향을 함께 설정하는 C-레벨 리더가 되었습니다. 레디스의 State of People Strategy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HR 리더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과제 1위는 성과 관리, 2위는 조직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즉 HR이 이제 직원 만족이 아니라 성과 구조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성과는 경영팀, 사람은 HR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두 영역이 완전히 하나로 엮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톰 페리도 2026년 HR 리더십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죠. 미래의 CHRO는 기술, 데이터, 리더십, 조직 설계를 모두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전략가가 될 것이다. 그럼 실제로 CHRO가 CEO와 어떤 식으로 협업하나요? 상위 기업일수록 CEO, CHRO 미팅이 월 단위로 정례화되어 있고요. 인사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KPI 리뷰를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 생산성, 인재 확보 속도, 기술 전환 인력 비율 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People strategy equals business strategy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은 HR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직원 이직률이 높아요 였다면 이제는 이직률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이 얼마라고 말을 하죠. HR이 비즈니스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R은 더 이상 뒷단의 관리 부서가 아니라 경영의 앞단에서 사람을 통해 성과를 설계하는 리더입니다. 2026년 HR의 끝에는 결국 한 문장이 있습니다. HR is not about managing people, it's about managing possibilities. 자, 이렇게 2026 글로벌 HR 트렌드 탑 7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탑 퍼포먼스를 내는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는 Top Talent Identification, 체계적인 인재 식별 시스템입니다. 페이코르의 조사에 따르면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80% 이상이 체계적 인재 식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대요. 성과 평가, 매니저 피드백, 동료 평가를 통합해서 누가 조직의 핵심 인재인가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반대로 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이런 체계가 없어서 감으로 평가하고 인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Investing in HR Technology, HR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상위 기업들은 향후 3년간 HR 테크 예산을 3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AI 기반 채용, 분석 시스템, 통합 HCM, Human Capital Management 같은 기술을 단순 효율화가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죠. HR 테크는 운영비가 아닌 투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Empowering Managers. 매니저를 사람 중심 리더로입니다. 즉, 매니저 육성이에요. 탑 기업의 매니저들은 일반 기업보다 40% 더 많은 시간을 직원 코칭에 할애합니다. 행정 업무는 자동화시키고 리더로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죠. 매니저가 보고 관리자에서 코치로 변할 때 팀의 몰입도와 이직률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CEO HR Partnership, CEO와 HR의 정기적 협의입니다. 페이커 자료에 따르면 실적이 낮은 기업의 30%는 CEO와 HR이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CEO, CHRO 미팅이 정기화되어 있다고 해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사람 전략이 곧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말이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뜻이죠. 자, 사라님 마지막 5번째 부탁드립니다. 네, 5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한 AI 업스킬링, AI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성과가 높은 기업의 83%가 향후 3년 내 전 직원 대상 AI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에요. 이건 단순 기술 교육이 아니라 HR이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DNA를 만드는 과정이죠. 네, 이렇게 고성과 회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사람을 정확히 보고 기술에 투자하고 리더를 키우고 CEO와 협력하며 AI를 준비하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정말 오늘 살펴본 7가지 트렌드와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너무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HR의 3가지 키워드 바로 AI, Skill, Influence. AI는 효율을, 스킬은 경쟁력을, 그리고 Influence는 전략의 중심을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HR은 더 이상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변화를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2026년에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받으셔서 건강한 HR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